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 통신 장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G, LTE 뭐 이런 거 얘기 들으셨을 텐데 3G 기지국 만드는 거를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하다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부터는 이제 서비스 시스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랑 클라이언트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뭐 지하철의 환경 감시, 지하철 무너지지나 안 무너지나 뭐 이거 감시하는 솔루션이나 집에 홈 네트워크 시스템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파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은 싱크해주는 이런 서비스 시스템 이런 거를 좀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서비스 시스템을 할 때는 이게 서버 클라이언트인데 클라이언트 쪽이 이제 뭐 PC나 휴대폰 이런 거였는데 그 당시에 피처폰이니까 이게 뭐 여기다 뭘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쪽 클라이언트 쪽이 되게 가설력이 많이 있어요. 서비스를 만드는데 여기다 구현을 하는 게.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단말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단말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서버 쪽이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가 이제 해결책으로 좀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쪽 기술을 하는 좀 연구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쪽 유전체 분석을 클라우드 쪽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할 것인가 이런 거 쪽으로 일을 한 지 지금 4년쯤 됐고요. 지금 KT 지노 클라우드 팀에서 이 저희 유전체 분석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하고 운용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 잠깐 설명드리면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클라우드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고요. 깊이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과제 쪽을 이제 내년에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좀 기본적인 걸 좀 아시는 게 좋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고요. 처음에 이제 배경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요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나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뭐 저희 상품을 소개하러 오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KT가 왔으니까 KT 클라우드 생겼다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클라우드를 이용한 유전체 분석, 그러니까 지노 클라우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렇게 저의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좀 보셨을 텐데요. 이제 이게 휴먼 유전체 분석하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90년도에 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 한 명 분석하는데 15년짜리 프로젝트를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이쯤 와 있다고 하는데 2014년이면은 4시간 만에 사람 유전체 데이터 분석해서 $1000 정도 오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저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이 가격까지 근접도 하고요. 2014년 말이나 아니 2015년 초쯤 되면 아마 저 정도 금액으로 휴먼 지능 분석하는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저 당시에는 워낙 이제 그 유전체 시퀀싱하고 이런 데 비용이 막대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한 명 분석하는데 저 비용이 들어서 사람 한 명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봤자 데이터 양 자체는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대비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컴퓨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점점 이게 데이터량이 많아지면서 시공생 비용이 이렇게 떨어지는 반면에 이 서버나 이 컴퓨팅 시스템은 이미 포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같은 비율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저 시퀀싱에서 하는 그런 기본적인 보유의 영역 말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 컴퓨팅 영역에 대한 이슈가 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상대적으로 저쪽이 더 중요한 영역이겠습니다만 이쪽들이 무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결국 계속 많이 만드는데 데이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숫자도 많아지고 데이터도 기계를 좀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 분석 양이 데이터 양이 자체가 하나하나 하면 점점 커지고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는데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팅 용량은 그 기술을 비춰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드디스크가 2배가 되는 거의 그런 속도에 비해서
시퀀싱 데이터의 데이터 생산 속도가 3배도 빠르기 때문에 이 확증한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이슈가 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이런 쪽에 별로 신경을 안 쓰셨던 분들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초 같은 걸 명확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제 뭐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신 연구자들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같은 데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너무 좀 다루기 어렵다.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니 저희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여러 가지 IT 기술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같이 같은 프로젝트를 하시지만 같은 데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데이터가 이제 몇 기가바이트, 몇 테라바이트까지 나오는데 그 데이터를 갖고 공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데이터 전송에 대한 제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서버가 잘 모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특히 이제 처음 생기는 어떤 기관 같은 데 가시는 분 보시면 거기서 이제 부품고물학을 연구를 하러 가셨는데 처음에 몇 달 동안 하시는 게 예산 작업, 예산 따로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 따고 해서 힘들게 이제 구매팀하고 협의가 되면은 이제 서버를 구매를 하시려고 이제 구매를 하십니다. 근데 구매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버 발주 내고 한 2달 걸려서 서버 갖고 오면은 이제 어떻게 설치를 해서 이제 좀 프로그램 좀 깔아보려고 이제 해서 한참 고생해서 프로그램 좀 까십니다. 요즘에 또 리눅스를 많이 쓰시니까 그쪽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이게 아주 설치하기 간단하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생해서 서버 까시고 이렇게 해서 좀 하면 또 서버 고장나고 하드디스크 말가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고유의 연구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희 타령이 좀 더 많아지고 전원 속도 문제도 있고 점점 복잡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이제 IT적으로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이제 이거를 사용하면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이런 서버 설치 문제나 이제 네트워크 전송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쪽 바이오나 이쪽 하시는 분야뿐이 아니라 이쪽 서버 만들고 하는 쪽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이제 비슷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속성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건가.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면은 서버를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서버가 필요할 때 클릭해가지고 결제 정보 넣고 그렇게 하면 서버가 이제 몇 분 만에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 서버가 한 대만 있다가 데이터 많아지면 2대, 3대 막 늘려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빨리 늘릴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속성이 있고요. 데이터 저장 물론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까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한번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깔아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를 이제 다음에 서버를 구입할 때는 새롭게 까는 작업을 다시 안 하고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이미지를 갖고 OS 셋업하는 것처럼 하는 것만 셋업해주면 다 이게 소프트웨어가 깔아지기 때문에 또 이제 TP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KT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는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사용하면은 여태까지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랑 비슷하게 IT 베이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하는 회사에 SDS가 있습니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좀 먼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루미나나 레프테크놀로지 같은 시퀀싱 장비 만드는 회사들도 자기들이 이제 경쟁도 하고 해야 되니까 시퀀서만 팔아갖고는 이제 차별화된 경쟁 요소를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고객들이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걸 이용해서 이제 분석하도록 이제 분석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 뭐 프로그램을 다 이제 다니면서 깔아드릴 수가 없으니까 클라우드 쪽에서 설치를 해놓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DJI라고 시퀀싱 공장이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퀀싱 분석을 하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여기서도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야가 이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런 제네이터스나 스파이어제틱스, 샌드위치 같이 그쪽에 타겟을 하는 전문적인 벤처 기업들이 이제 이런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아직 이제 IT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쪽 네트워크 문제나 이런 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DJI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나보면은 워낙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 거 생산해서 처리하는 것만 해도 좀 허덕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일반 고객들이 쓸 수 있도록 제공을 못한 것 같고, 이런 업체들의 문제는 뭐 좋은 모델을 갖고 있는데 아직 돈을 못 버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아직까지 이 자체를 갖고 돈을 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서버들은 자기들 서버를 구축해서 쓰는 경우는 이제 삼성이나 DJI 같은 경우는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그 아마존 클라우드 한 번씩은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다 이걸 쓰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제주는 봄이 넘고 돈은 누가 번다고 액션들 하고 돈은 아마존이 벌고 이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경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기술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아시면 좋을 만한 중요한 컨셉은 이런 거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인류는 뭐 여기 저기 뭐 미국의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입니다. 뭐 같은 뭐 어쩌고 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필요할 때마다 쓰고 더 필요하면 확정해서 쓰고, 이것도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컴퓨팅 환경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접속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컴퓨팅 환경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기술적 배경이 뭐냐, 이제 거기 이제 가상화라는 거,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있게 하는 그 기술의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클라우드가 이제 그냥 부름인데요. 이게 약자로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고는 아무도 추천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클라우드라고 하고 약자를 뭐 굳이 그런 걸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정의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갖고 저희 회사 클라우드 하는 쪽에서 정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상화를 통한 IT 자원의 공유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자원을 사용해서 뭐 저쪽으로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이제 서버를 맘대로 띄웠다 죽였다 필요할 때 늘리고 막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기본 기술이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기술인데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제 이게 서버를 자원을 이제 여럿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적당히 할당을 하고 공유를 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의 기술이고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바로바로 띄워서 쓸 수 있고, 확장 추가 제공이 필요하면은 늘려서 쓰고, 아니면은 뭐 바로 뚫려서 쓸 수 있고, 그런 확장성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규모의 경제는 이제 저희 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작은 데보다 큰 데서 하면은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싸게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건 이제 뭐 유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말만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쪽에서는 많이 쓰는 용어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뭐 이아스라고 읽기도 하고 아이아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진짜 물리적인 서버를 주는 건 아니지만 서버가 필요하신 분들이 서버를 쓸 수 있게 윈도우 서버가 됐든 리눅스 서버가 됐든 필요하실 때 바로 서버를 쓰실 수 있게 그런 서버 자원을 바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그리고 서버가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하고 스토리지, 하드디스크나 어떤 서버 저장소가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는 스토리지를 바로 쓰실 수 있게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인 형상을 그대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가 이제 IaaS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aaS라는 게 있는데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사용자가 필요하시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가 소프트웨어 서비스 SaaS라는 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별거 아니고요. 여러분 많이 쓰시는 뭐 지메일 같은 거 이게 이제 메일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뒤에 모르시잖아요. 근데 앞에서 그냥 메일 서비스는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네이버 엔드라이브나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쓰실 수 있는 거의 모든 요즘에 서비스들은 다 이런 형태로 제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파스라고 조금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조금 특별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은 크게 별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저희 같이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소프트웨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 걸 다 개별적으로 구축해서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서비스 사업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런 데서 제공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개발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 개발을 플랫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KT 유클라우드에서도 이런 많은 걸 제공을 하고요. 저희는 그쪽을 이용해서 지금 뒤에 말씀드릴 지동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운영 형태를 따져서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네이버 서비스 같은 경우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서비스나 KT 클라우드, 뭐 SKT에서 제공한 T 클라우드 같은 아무나 이제 돈 내시면 회원가입하고 돈 내시면 쓰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것이 이제 요 몇 년 동안 클라우드 쪽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였는데, 그러니까 핫한 이슈라는 건 돈이 된다는 돈이 되었다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공공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개별적으로 필요한 내부적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쓰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 하시는 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단에서는 공유해서 쓰실 데이터 센터를 여기 어디다가 만드신 다음에 밖에서 접속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구축하는 것들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뭐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차이는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가상화 같은 게 돼 있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를 갖고 구별을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내부적으로 구축을 해서 쓰시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필요한 만큼 충분히 갖춰놓고 쓰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대개의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상시적으로 내부에 있는 걸 쓰시다가 갑자기 분석하기 많아졌다거나 일이 많아졌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외부에 있는 홀리 클라우드를 같이 이용을 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요. 그런 걸 갖고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서 이거를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잘 쓰실 수 있게 이렇게 구축을 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안에서 쓰시다가 모자라는 경우에 외부에다가 외부 클라우드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서 거기서 분석을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보통 많이들 하는 용어니까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참조하셨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까부터 이제 가상화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가상화 개념은 이 클라우드 쪽에 자원, 그러니까 서버 같은 거를 여러 가지로 이제 띄웠다 죽였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인데요. 어떤 내용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하드웨어는 서버이지 물리적인 서버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CPU도 하나 몇 퍼짜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있을 거고 메모리 모듈도 하나가 있을 거고 거기다 디스크도 있을 거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서버를 이렇게 쓰지 말고 서버가 큰 게 있으면 이렇게 쓰면 좀 낭비가 될 수 있고 하니 이 안에다가 이 물리적인 건 하나지만 윈도우 서버도 하나 띄우고 리눅스 서버도 하나 띄우고 이렇게 쓰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되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해내서 쓰게 된 게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고요. 이제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계층이 하나 들어갑니다.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그런 계층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이용해서 서버를 2개 띄우면 여기에 이제 8코어짜리 CPU였으면 이쪽 리눅스 서버에서 4코어 쓰고 이쪽 윈도우 서버에서 4코어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쪽이 좀 그렇게 쓰다가 이쪽이 좀 작은 거 필요하고 여기도 큰 거 필요하네 그럼 여기 2코어 할당해주고 여기다 6코어 할당해주고 뭐 이렇게 구성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가 64기가 메모리가 꽂혀 있었다 그럼 여기 32기가 32개가 이렇게 나눠 쓸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디스크 1테라짜리가 있으면 뭐 300기가 700기가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게 네트워크는 이제 100메가 라인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얘가 네트워크를 많이 쓸 때 얘가 100메가 다 쓰고 얘가 많이 쓸 때 얘가 다 쓰고 보통 때는 반반 나눠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눠 쓸 수 있게 쓰는 개념이 가상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요. 여기는 이제 많이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VM웨어라고 거기 이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고요. 제일 잘하는 대신에 단점은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오픈소스로 젠이라고 쓰는 그런 쪽에서 쓰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쪽을 대학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쪽 사업을 했었는데 모바일 폰 만드는 것처럼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윈도우 서버를 워낙 많이들 쓰시니까 그쪽에 강점도 있고 가격도 많이 저렴하게 해서 하이퍼브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쪽 시장에서 급격하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거를 이제 그 같은 개념인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클러스팅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서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바이저라는 뭐 그런 계층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가상적인 서버를 4개 이렇게 띄워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이렇게 쓰자는 가장 큰 기본 이유는 물리적인 서버가 대부분의 경우는 파파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면 보통 일반적인 서버 시스템은 가용률이 한 15%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서버가 한 25%, 30% 쓰고 그러면 이제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얘도 15% 쓰고 얘도 15% 쓰고 이렇게 4개 띄워놓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서버를 60%만큼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니까 훨씬 효율적이다 라는 개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서버의 부하가 올라가서 뭐 30%가 되더라도 나머지 10% 되면 전체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자는 게 이제 가상화 개념인데 저희가 이제 이쪽을 하다 보니까 뭔 소리냐 우리 NGS에서 풀즈놈 하려면 서버를 나눠 쓰기커녕 하나뿐 못한다 묶어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을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풀제놈 시퀀싱을 휴먼에 대해서 해보려니까 서버 한 대에서는 웬만한 급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이제 8과 16기가 그 정도 서버를 쓰면 뭐 8대를 묶어 쓴다든가 6대를 묶어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서버를 여러 대 띄워놓고 그럼 이거를 각각 일을 여기 서버마다 이렇게 나눠서 줘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클러스터 엔진이라는
이제 이 엔진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쪽에서 쓰시는 거는 이제 예전에 저희 오픈 그리드 엔진이라는 클러스터를 저희는 썬 그리드 엔진이라고 된 걸 저희는 이제 처음에 테스트하고 썼었는데 그런 쪽들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쓰시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의 문제점이라기보다 아까 이렇게 써놓은 좋은 점이 서버가 필요할 때 풀었다 줄였다 쓰고 뭐 늘렸다 줄였다 쓰고 이렇게 굉장히 용이한데 이렇게 된 것들은 필요한 경우에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구조는 뭐 이런 거죠. 물리적인 서버가 있고 두 개가 있고 거기서 이제 여기서 서버 4대를 이렇게 띄운 다고 가정을 하면 이쪽에서 이제 큰 분석을 할 경우는 이렇게는 6개를 묶어가지고 클러스터를 제공하고 두 개를 묶어서 또 작은 클러스터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으면 훨씬 유연한 구조가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었고요. 이제 여기 이 구조에서도 아까 한 대 갖고 부족해서 6대 쓰고 8대 쓰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그 분석 과정에서 이렇게 다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쪽은 잘 모릅니다만 보면은 어떤 경우는 서버 6대가 풀로 돌아야지 이제 되는 과정이 있고 진행 과정에서 그 다음에는 서버 나머지 다 놀고 있고 한 대만 이제 사용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구조를 굉장히 유연하게 갖고 갈 수 있으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가상화를 하면은 이 서버의 기능을 아무래도 여기에 들은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풀로 사용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서버 가용이 100%라면은 하이퍼바이저에서 잡아먹는 게 한 15에서 20% 정도의 서버 성능을 떨어뜨린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클라우드 쪽을 갖고 유전체 분석을 하겠다고 이제 하면서 고객 여러분들한테 이제 서버십 쪽을 지원을 하면 아예 가상화된 서버는 뭐 느리고 성능이 좀 떨어지고 네트워크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쓰기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을 처음에 좀 하셨는데 그 몇 년 지나면서 이제 서버 사양도 좋아지고 저희도 이제 그 어떻게 제공하면 이렇게 좋을지에 대한 노하우도 좀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가상 서버를 갖고 제공을 해드리면 테스트 해보시라고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이제 물리적인 서버는 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 쓸만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요즘에는 이제 괜찮은 모델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얘기하면서 이제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인데 스케일 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서버 한 개를 샘플 한 개, 프로지노 같은 분석할 때 서버 8대를 띄워서 하루에 분석을 해야 될 만한 일이 있다. 그럼 이제 서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게 자기네 갖고 있는 게 이만큼인데 갑자기 분석이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하던 방식으로는 서버를 좋은 걸 싸서 한다. 그런 게 이제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개념이었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스케일업해서 하는 것보다 100개가 샘플을 동시에 분석을 해야 되면 서버 8개, 800개를 띄워가지고 각각에다가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 이 서버 언제 키워서 언제 분석을 하겠냐. 이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스케일 아웃이라는 개념. 이쪽 분야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요즘 클라우드 쪽을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스케일 아웃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기존의 물리 서버랑 클라우드 컴퓨팅이랑 비교를 한 내용인데 뭐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쓰시는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와닿으실 수 있는 부분이 서버를 갖고 있으면 항상 쓰는 건 아닌데 서버 사면 몇천만 원 들여서 실수하는 시스템 구축해야 되는데 많이 놀리느니 필요할 때만 쓰시고 필요한 사용하실 만큼만 돈을 지불하시면 경제적으로 쓰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 장점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장점만 있냐? 단점도 물론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컴퓨팅 자원 하이퍼바이저 이런 거 들어와서 쓰면서 이제 컴퓨팅 자원이 약간 뭐 오버헤드가 있어서 떨어지는 뭐 그런 부분뿐 아니라
장점 말씀드리면 일단 경제적이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사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쓰면 되니까 대규모 투자는 필요 없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얘기는 뭐 여기다 서버 구축해서 쓰려면 서버 사실은 전기를 써야 되고 또 여름에 에어컨 틀어줘야 되고 그런 거를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리고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은 증가되고 서버 관리하는 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단점은 이제 저희 출처를 어디서 이렇게 가보다 보니까 이런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우려를 많이들 좀 하시는데 저희뿐이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도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 이 해킹되면 어떻게 될 거냐, 클라우드 컴퓨팅 모의스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서버가 인터넷에 몰려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인터넷에 물리는 순간 이미 내 게 아닙니다. 컴퓨터는 얼마든지 밖에서 들어올 수 있고요. 그게 오히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서 관리하는 게 외부 침입 같은 데서 좀 더 좋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면서 이 해킹 쪽에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가상화에서 하이퍼바이저 얘기 들을 때 하이퍼바이저가 있고 이제 서버가 이렇게 여러 개가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버 하나가 이제 왁성 코드 같은 게 깔리면 하이퍼바이저 계층을 통해서 다 이렇게 퍼지는 그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보안하고 이런 쪽에서 또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문제라기보다는 데이터 센터를 쓰든 뭐 로컬에 갖고 계신 서버 쓰든 서버가 인터넷에 물리는 순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호환성의 문제는 처음에는 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 서버에다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해서 가스에서 쓰면 잘 돌아가는데 클라우드 서버에 VM에다 띄우면은 안 돌아가더라. 이런 문제가 처음에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별로 그런 문제는 없고요. 거의 없고요. 클라우드에서 VM 가상 서버로 윈도우 서버 띄우시면 윈도우 서버에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다 돌고요. 리눅스, 우분투에 쓰시면 센트로에 쓰시면 거기서 띄워서 쓰시면 다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 거는 이 소프트웨어의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사용인 경우에 라이센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서버 한 대에다가 프로그램 깔아서 그럼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아주 쉽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장사하는 쪽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클라우드는 서버 줄였다 띄웠다 늦었다 줄였다 이렇게 한다니까 이 서버 프로그램을 여기다 깔아주면 얼마 받아야 되지? 이거를 해결을 못 하시고 계신 소프트웨어 vendor들이 아주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저희도 이제 어떤 상용 소프트웨어를 저희 클라우드 쪽에서 도입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물어보면 모르나 아직 모르겠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쪽에서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 발생, 손해 발생은 뭐 어떤 경우나 로컬에도 장애 발생하시고 손해 나시고 클라우드 쪽에도 손해는 아닌데 이제 클라우드 쪽에 장애가 크게 나면 대박 나겠죠 진짜. 아마존 같은데 미국에 이제 클라우드 서버 장애 나면 뭐 즐거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정한 시즌으로 돌아가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사실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어떤 형태로 쓰느냐가 문제지. 그 퍼블릭을 쓰냐, 프라이빗을 쓰냐, 어떤 형태로 쓰느냐 문제지. 사실 모든 쪽에서 다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핫한 데가 게임 산업인데, 모바일, 특히 모바일 게임. 작년이가 애니팡을 한참 하셨죠. 근데 안 하시죠 요즘에. 그다음에 뭐 드래곤 플라이 하셨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액션 퍼즐 패밀리가 유필이죠. 그러니까 이게 확 했다가 다음 달에 새로운 거 나오면 다 안 하고 또 새로운 거 들어오면 또 확 했다가 쫙 줄이고. 그러니까 이게 서버가 필요했다가 필요 없다가 이 클라우드 쪽 속성에 처음 이제 게임 사업이 잘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게임기나 컴퓨터나 같은 회사들이 이수돼가지고 같은 회사들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자기네들이 서버 구축해가지고 잘 쓰십니다. 돈도 많이 벌고 하셨으니까. 근데 작은 회사들은 이게 처음에 이제 자기네들 서버를 구축해서 하자니 장사 잘 되면 손님이 많이 올리면 이제 서비스가 제공 안 될 거고, 그렇다고 또 서비스를 잘 안 될 거라 생각해서 못 올리지는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 관계가 저희랑 클라우드랑 이 서비스 사업 속성이랑 굉장히 잘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쪽에서는 다 이제 보통은 클라우드 형태로 이제 서비스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다 보안이 중요한 쪽이기 때문에 로컬 개인 프라이빗 상태로 다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쓰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사업화되나 언론 같은 경우는 사업화되나 분석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바이오 인포메틱스 이쪽 분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데이터가 항상 많이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정도는 이제 각 개별적으로 이제 서버 구축해서 쓰시다가 데이터 내에 갑자기 많아진다거나 이럴 때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쓰실 수 있는 그런 속성상 굉장히 잘 맞는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얘기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냐는 걸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은 워낙 그쪽 기술에서 앞서가는 데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영국은 기술적으로 앞서가 있다보다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잘하는 게 이제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떤 컨셉적인 거 갖고 하는 거 잘하잖아요. 금융산업 같은 거. 이게 클라우드 같은 거 잘 안 보이는데 어떤 그런 거 쪽에 자기들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밀고 있고요. 일본은 이제 서글프게도 쓰나미로 맞아났죠. 그래가지고 이쪽에 동쪽에 있는 데서 뭐 애들 출생기록도 다 날아가고 데이터 날아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법적으로 일본 계열도상 동서로 나눠가지고 그걸 국가적인 주요 데이터는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를 백업하는 걸 법제화해서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구축을 하려면은 뭐 옛날에 우리나라 뭐 조선왕조실록 서고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책을 나눠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양쪽에 데이터들을 간에 동기화도 맞춰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개념을 도입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뭐 이제 호주나 중국 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쪽 분야가 이제 앞으로 컴퓨팅에서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다 흘러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차피 해야 되면은 우리가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각국에서 이제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 서비스는 아까 몇 번 말씀드렸던 아마존이 뭐 독보적인 1위 업체고요. KT는 여기 아마존 따라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세일즈포스, 구글 뭐 이런 데 있고요. 구글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서비스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 가지 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이제 고등학교 전에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쪽 클라우드 쪽에 어떤 것 발굴 적용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신 게 있는데 보시면 몇 가지가 제가 이 내용은 잘 몰라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말씀드리는데 이제 외국 사례 이런 걸 이제 찾아오서 보다 보니까 그렇지 저희 진행 클라우드에서도 이런 거 다 합니다. 다 한 사례도 있고요. 거의 다 엑선도 분석했고 여러 가지 유전체를 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활성화하겠다고 막 얘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국가적 이 클라우드 쪽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별 도움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국정원에서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은 클라우드 쓰지 마라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뒤에서 뭐 트위터 발표가 나고 있고 뭐 이래가지고 별 도움은 안 되는데 앞으로는 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도 참여하고 있는 이제 지금 산업화된 국제과제 사례인데요. 그다음에 GISys라는 플랫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석을 할 수 있는 뭐 백서도 하고 비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플랫폼 만들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서버 베이스 많이 갔었는데요. 이제 그 흐름이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개발하고 클라우드를 적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점차적으로는 이제 어떤 분야에 상관없이 클라우드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PT 클라우드에 대한 소개인데요. 여기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KT 클라우드 좋고요. 쓸만하고요.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서버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서버 이제 자주 필요하실 때 클릭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회원 가입하시고 처음에는 좀 무료로 쓸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필요하시면 서버 한 5분 정도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 5분 되면 접속 조가 날라오면 그거에 대해 접속해서 서버 쓰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완전 장치를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좋다 뭐 이런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많은 이제 정말 데이터 많이 마다 폭주한다면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여기저기 이일적으로 해봤는데 이 동네만큼 이렇게 데이터가 큰 데이터 나오는 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저장하는 게 상당히 큰 이슈신데 그것도 저장도 잘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있고 데이터 전송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콘텐트 딜리버리 서비스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뭐 보안성 뭐 이런 문제에서 인증도 많이 받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외부에서 항상 서버를 걸어놓으면 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는 이런 것들을 잘 해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시스템 만드시고 이런 것까지 다 하시려면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이제 클라우드 전문 사업자들 거가 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듣는 거고요. 네, 클라우드 좋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이제 천안에 데이터센터가 크게 있고요. 기내가 있고요. 아까 일본 야생나가지고 백업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일본의 소프트뱅크 아시죠? 야구유기 거기서 저희랑 회사 만들어서 일본 데이터 센터처럼 쓰는데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 아닌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이 제일 많고요. 여기저기 쓰고 있는데 저희 고객 중에 가장 큰 고객사는 게임사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클라우드 계획 전반적인 거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서비스를 이제 이쪽 분야에 특화돼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진원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배경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쪽에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산해서 분석해서 해석하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분야가 되게 부가가치가 높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쪽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컴퓨팅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힘을 쓰시고 리소스가 낭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편하게 해드리면 저희한테도 부가가치가 있고 쓰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쪽 풀즈넘을 처음에 타겟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단계를 자동적으로 분석해 드리는 이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페이지고요. 여기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25일부터 이제 연말 연휴 기간 되면 성형외과 잘 바쁠 때죠. 정보 좀 빼시고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희도 그 기간을 이용해서 전신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쯤 되면 이것도 훨씬 더 멋진 UI를 갖는 이제 서비스 페이지를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겉만 고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여기 클러스터 어네시스 돼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을 더 추가해서 훨씬 좋은 서비스로 오픈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서비스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거는 어네시스랑 클러스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월 정도면은 스토리지 서비스를 추가로 할 거고요. 인사분기 쪽에 이제 인사이트라는 서비스를 추가해서 이게 라인업을 갖춰갈 겁니다. 어네시스 서비스는 이쪽 유전자 분석을 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사스 서비스 같은 형태인데요.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는 풀제너하고 엑소하고 타겟티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캔서나 RNA-seq 같은 거를 추가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은 이메일 보내시는 것처럼 이메일에 파일 쓰시고 파일 업로드 하시고 그 다음에 클릭하면 가잖아요. 물론 그거는 복잡한데 파일 올리시고 그 다음에 클릭 여러 번 세팅해서 필요한 각 데이터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런 하면은 풀 엑소는 8시간 안쪽에 풀즈nom은 한 하루? 그 정도쯤에 이제 결과가 딱 나와서 다 됐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그리고 메일 딱 따드리면 보세요.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클러스터 서비스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뭐 IaaS 서비스 같은 식으로 그냥 서버를 그냥 드리는 서비스, 제공해서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서버를 제공해 드리는 거는 저희 유클라우드도 하고 아마존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쪽에서 좀 쓰시는 분들이 좀 이 클러스터의 필요성을 느끼시는데 클러스터 구성하고 이런 것도 좀 간단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다 구축이 돼서 클러스터링을 한 상태의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 저장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서비스를 이제 하시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업무들을 같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실 수 있게 이제 쉐어링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신규 서비스를 좀 추가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 올려가지고 랩핑해서, 그러니까 퍼스트 파일 올려가지고 랩핑 단계 지나가지고 이제 뱅 파일 만들고, 그다음에 콜해서 VCF 파일 만든 것까지를 파일 올리시고 세팅해서 여기 런하시면 자동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각각에 대한 결과 파일을 잘 보셔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분석이 잘 됐는지 등을 보실 수 있게 여러 가지 통계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IGV 브라우저 같은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해놨고요. 이제 이쪽은 지금 점점 라인업을 확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스터를 그냥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인데요. 클러스터 구성하는 거 처음에 서버 좀 나름 한친다는 분들도 처음에 하면 며칠씩 헤매시는 작업인데, 저희 이제 큰 서버 같은 경우는 서버 6대 묶어서 제공한 서비스 같은 경우는 클릭하시고 좀 기다리시면 30분 안에 클러스터 다 해서 쓸 수 있게 해드리고요. 작은 거를 한 15분? 그 정도면 이제 쓸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지금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버 서비스 클러스터랑 구성이 된다고 해서 좀 쓰시기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쓰시는 것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것도 설치하시는 일도 간단한 일이 아닌데, 저희 여러 가지 쓰실 만한, 많이 쓰신다고 생각되는 소프트웨어를 미리 깔아서 별도의 세팅 없이 서버만 띄고 바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를 이제 저장도 잘 해야 되지만, 여러분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공유도 하고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금 구축을 해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코드 오픈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간의 경우는 이 서비스 파일 올리는 게 파일이 워낙 큰 파일들을 다루시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개선을 하려고 새로운 저희가 툴이랑 이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직 한참 하고 있고요. 2-3분 정도면 출시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분석 결과를 언테이션하고 필터링해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국내에 있는 시퀀싱 업체랑 이렇게 직접 제휴를 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이런 컨소시엄도 좀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 스케일 아웃 개념으로 200샘플 같이 분석이 필요한 고객분이 계셔가지고 이틀 동안 분석을 해서 드린 그런 사례 등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클라우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저희 KT 클라우드나 저희 하고 있는 지문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